안녕하십니까, 독자님. 오늘 저희가 주목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부터 기술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변화들이 독자님께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자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소식은 역시 중국 금리인데요. 아니, 0%대 예금 금리라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그 중국의 제일 큰 국유 상업은행 네 곳이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0.95%로 고시했습니다. 0.95%?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상 처음으로 0%대에 들어선 건데요. 지금 중국이 물가 하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아, 디플레 우려가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수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조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축 성향 강하죠. 네, 그 돈을 좀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거죠. 아, 내수를 어떻게든 부양하려는 거군요. 근데 기자님, 이렇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게 글쎄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숨은 의도라거나 아니면 좀 예상되는 파장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단순히 금리만 낮춘다고 소비가 막 확 살아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중국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 시도라는 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국 내수 변화가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 또 이걸 넘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확산 가능성까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서는 정말 고육지책인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약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국내 첫 상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SS 말이죠. 이게 설치 10년 만에 철거된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한 10년 전에 신용인 변전소하고 서안성 변전소 이 두 곳에 설치했던 대규모 ESS 설비를요, 내년에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걸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잦은 화재도 있었고 고장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초기에 한 90% 이랬는데 최근에는 20, 30%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제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된 거죠. 요즘 AI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해서 ESS 수요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네,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첫 상업용 설비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다는 건, 이거 시사하는 바가 좀 크겠는데요. 단순히 기술 도입에만 막 집중할 게 아니었다. 이런 교훈일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게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도 설치한 다음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지속적인 관리 역량 그리고 예산 확보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ESS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번 실패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이게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운영 관리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운영 관리의 중요성, 이거 꼭 기억해야 할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이쪽의 흔침 중 하나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거기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발행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상원에서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종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 특히 스테이블 코인 분야가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여기서 달러의 영향력, 이른바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또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저렇게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데 우리는 좀 더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괜찮을까요, 이거? 요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한국은 아직 관련 법이나 제도 정비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간 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또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화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관련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 환경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아, 정말 금융과 기술의 미래가 엄청 빠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AI와 로봇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 시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로봇 프리다 개발자 인터뷰가 있었죠. 네,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보틱스 학과의 오혜진 교수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이 강조하는 게 AI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도구다. 네,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기술이 인랑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도구라는 관점. 이거 희망적인데요. 곧 강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달 28일에 서울 포럼에서 로봇 시대 진화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봇 기술 발전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중국의 제로 금리 시도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같은 건 정말 거대한 금융 환경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또 ESS 사례는 기술 도입 이면에 숨겨진 운영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 AI 로봇 이야기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전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덕분에 오늘 좀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의 핵심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님께서도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독자님께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